헤드라인입니다. 김기현 시장은 지난 6월 14일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메르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와 구군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권철현 전 주일대사를 초청해 6월 공직자 직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태화강 대공원에서 열리는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 그 현장을 이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김기현 시장은 메르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울산시 메르스 대책관리본부 등의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가장 먼저 KTX 울산역을 방문해 대합실에 설치된 발열 환자 발견을 위한 발열 감지 카메라 운영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어 24시간 메르스 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검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24시간 비상방역근무 돌입 및 1일 상황보고 체계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메르스 대책관리본부 근무자를 격려하고 메르스 대응 추진 상황을 파악했으며 메르스 대책관리본부 직원들과 신정시장으로 이동해 메르스 여파로 손님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어려운 여건인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메르스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120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메르스 발생 상황 조기 종료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는 시와 구군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6월 공직자 직장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강연은 권철현 전 주일대사의 한일 관계에서 본 리더십 고찰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해 금융위기 때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 일본의 54년 만에 정권 교체 이후의 한일 관계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과 후쿠시마 대지진 등 보통 주일대사 등이 부임 기간 중 한 번 겪기도 힘든 일들을 경험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주일대사로 재임하면서 겪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대한 생각과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 전반에 대한 주요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 중량급 인사들을 초청해 현장감 있는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다음 달 7월부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콜 안전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는 재난우려 시설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을 울산시 안전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안전점검단은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 30여 종의 장비를 활용해 균열과 집안 침하, 급경사지의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이는 울산시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 7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벌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인 정자국도 31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올해 1월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서 최근 국비 3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자국도 31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345억 원을 투입해 북구 어물동에서 신현동 국도 31호선까지 1.5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오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의 자연자원인 대나무, 억새 등을 활용한 특산물을 생산해 태화강을 찾는 외지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되는 특산물은 옹기 대나무 숲 주머니와 심리대숲 중로차, 꽃차, 억새발 등 4종류며 태화강 전망대 등의 상설 전시하는 한편 타 시도 방문 시 홍보용품으로 되붓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울산 120 회오리 콜센터에서 상수도 요금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오리 콜센터는 지난 2월 개소한 이후 각종 행정 절차와 여건 발급, 대중교통, 그리고 도로명 주소와 축제, 관광 등 울산의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상하수도 요금 조회와 수납 여부 및 미납 요금 확인, 납부 가능한 가상계좌 번호와 전자납부 번호, 검침일 등으로 확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 태화강 대공원에서는 6천만 꽃송이가 활짝 펴 시민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머물게 했었죠. 하지만 한동안 시민들을 유혹하던 꽃잔치는 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거대한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시민들의 시선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 크기만 무려 4m라는데요. 지금 바로 이수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해줄래요? 되게 큰 곰 봤어요. 저희 가면 볼 수 있어요. 곰 인형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게 있긴 있더라고요. 태화강 대공원 내에 큰 곰이 나타났다는 시민들의 진술. 제작진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진짜 공원 입구에 앉아있는 거대한 곰 2마리 발견.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것이 성인 남자의 키를 훨씬 넘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도 믿기지 않는데요. 과연 이 큰 곰을 누가, 왜 이곳에 가져다 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큰 곰이 2마리 있던데 주인이 누구예요? 저 곰은 임지빈 작가이고요. 지금 이곳 태화강 국제설치 미술제를 위해서 태화강 대공원 내에 작가가 설치한 작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화강 대공원에서는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미술제는 현대미술과 도시의 특성을 융합한 국제설치미술축제입니다. 이 거대한 곰 역시 이번 축제에 참여한 31개의 작품 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임지빈 작가의 스페이스 인 러브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러브라는 글씨가 보이고 누군가의 눈에는 러브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겠죠. 그거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믿지만 모두 다 똑같은 걸 보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사실일까? 내가 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작품을 감상하고자 할 때 외부의 빛도 소리도 차단된 백색의 전시장을 찾았었죠. 이번 미술제는 뻥 뚫린 공간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 특별합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온 게 미술 이거 보러 온 게 전시 보러 온 게 벌써 3번째거든요. 근데 저녁에 한번 왔었고 오전에 지금 한번 왔는데 그게 날씨에 따라도 되게 많이 다르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하는 게 태양이나 뭐 자연 요소에 따라서 이 작품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특히 사진 찍었을 때 그런 뭐 사진 찍었을 때 나오는 것도 다르고 해서 야외에서 하는 게 오히려 자연이랑 더 어우러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관람객들은 작가와 기획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작품에 접근할 수 있고 작품의 앞과 뒤, 위와 아래가 모두 노출된 이곳에서 공간과 작품의 관계는 모호해지고 주변 환경은 오히려 작품에 개입해 더 멋진 작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 작업은 이명호 사진작가의 태화강 나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 태화강 대공원 내에 있는 나무를 활용해서 그 뒤에 큰 캔버스를 놓고 그 나무가 마치 그림처럼 보이게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 나무는 태화강 대공원 내의 한 그루의 나무일 뿐만 아니라 이명호 작가 작품의 중요한 오브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치 미술제는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 태국 등 5나라의 작가들과 더불어 오리 그림으로 유명한 중견 작가 이강소, 쇳가루를 이용하여 칼리그라피를 보여주고 있는 쇳가루 산수화의 작가 김종구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작가 25명, 총 30명이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그 작품 또한 건축과 디자인, 조각, 공예, 영상과 설치 등 볼거리도 아주 다양합니다. 40년 넘게 창작 활동을 해온 한국의 대표 중견 작가 이강소 작가. 이번 태화강 설치 미술제에서는 태화강 대공원의 자연 환경과 인간의 교감을 주제로 한 대형 철제 설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사각형 철제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는 공원의 모습이 꼭 이 액자에 담긴 풍경화를 연상시키죠.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독일의 여성 작가 프라우케 빌켄의 옵저버, 즉 관찰자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웅크리고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이 작업은 현대 사회에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작업입니다. 닫혀진 공간을 넘어 자연환경 속에서 작품과 관람객이 만날 수 있는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지금까지 소개한 작품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말 산책 겸 태화강 대공원으로 나가셔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설치한 작품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시는 제14회 울산광역시 시민대상에서 사회봉사 효행과 산업, 경제부문, 그리고 문화체육과 학술, 과학기술 부문의 수상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은 오는 7월 4일에 실시하는 토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은 새로 만든 신라인의 무기란 주제로 각 시대별 무기 알아내기, 전시실 내에 있는 설기 유물 찾기, 그리고 종이 무기 만들기 등으로 진행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콘서트 형태의 소규모 클래식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